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되게 욕을 먹을 거예요. 왜냐면 다들 이제 필러 이동한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환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사 동료 선후배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필러 이동 사실상 불가능해요. 근데 필러 자꾸 이동했다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제가 눈 밑 앞볼 앞광대 필러를 했어요. 그러면은 한 뭐 6개월 정도 되게 예뻤다가 6개월 지나면서 서서히 빠지고 1년 정도 지나면은 내가 사용했던 용량의 많으면 절반 정도가 남아있거나 아니면 3분의 1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가 1년 뒤가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는 꺼져요. 근데 원래 이 부위는 불룩했어요. 불룩해서 이 위에를 채워서 그걸 매끈하게 만들어 놨다가 채워진 부위가 다시 꺼지니까 얘만 불룩해 보이죠. 보통 그걸 이동했다고 해서 오세요. 근데 그거는 시술 결과가 다시 없어져서 이게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제가 반대로 이렇게 설명하죠. 저는 여기가 불룩해서 오시면은 눈 밑 앞볼을 채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불룩한 느낌을 안 보이게 만들어 드렸어요. 필러는 사실 시술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 부위에 볼륨이 다시 없어지니까 얘가 다시 드러나요. 그럼 내가 다시 없던 게 생겼네라고 생각이 갑자기 들겠죠. 두 번째, 팔자 필러에서 흔히 보는, 많이 마주치는 일인데, 우리가 팔자주름은 여기 귀족 부위부터 팔자주름, 여기를 보통 팔자주름을 하죠. 처음에 안 보이게 필러로 지방층, 서브큐층에 빵빵하게 채워요. 그럼 제가 보통 싫어하는 이런 모양처럼 처음에 돼서 주름이 안 보이게 만들어지겠죠.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내가 그 부위를 불룩하게 만들려면은 지방층에 넣어야 돼요. 근데 이 지방층은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섹션이. 사실 이건 다 같은 지방층이에요. 우리 눈에는 지금 이 골이 보이지만 지방층만 놓고 봤을 때는 얘네는 연결된 층이에요. 근데 필러가 처음에 제가 여기 이렇게 넣었어요. 예를 들면. 근데 필러가 녹으면서 나타나는 증상은 이렇게 서 있던 게 이렇게 퍼져요. 필러 퍼지는 건 다들 이해하시잖아요. 제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돼 있다가 두 개를 퍼져요.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나는 여기만 채워줘야 되는데 여기도 블록하고 여기도 블록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필러 이동일까? 아니죠. 그거는 필러의 자연스러운 경과예요. 그럼 무조건 필러는 그렇게 변화가 되냐? 아니에요. 귀족팔자 필러를 할 때 그 부위에 그런 모양으로 안 넣어야 된다는 게 제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렇게 퍼진 느낌으로 불만족이 안 나오게 되니까. 이거는 시술 결과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오늘도 있었던 일인데 타병원에서 팔자 필러를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쭉 여기를 넣었는데 처음부터 이쪽으로 들어간 것 같대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요. 압력이 조금이라도 빨라지면은 쏘는 속도 때문에 이렇게 주입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그거 테크닉이거든요. 그럼 처음에 주입을 잘못한 거죠. 보통 필러 이동이라고 제가 만나는 경우는 처음부터 잘못 넣었거나 아니면 시간이 6개월, 1년 지나서 그렇게밖에 변화가 될 수 없도록 모양을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가 다시 그 좋은 결과가 없어지니까 다시 굴곡이 보여서 내 예전 얼굴로 돌아갔는데 그게 그렇게 이동해서 그런가? 라고 오해하는 경우.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보이는 게 어떻게 보이냐면은 코는 필러를 하고서 우리 눈에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코필러 해보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딱 이렇게 오똑해요. 딱 이렇게 잡혀서. 근데 1년 정도 지나면 이게 쓱 가라앉으면서 퍼지죠. 그 여기가 두꺼워져요. 필러는 그렇게 변화가 돼요. 1년 반, 2년 지나도 필러 나만 있어요. 근데 처음 모양 같진 않은 거예요. 그게 가라앉으면서 다시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많이 심화되면 나중에 아바타 코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럼 그 현상이 팔자에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서 있던 게 나중 되면 이렇게 된대도요. 그 이동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도록 모양을 해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불만족이 나오니까 그렇게 모양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죠. 필러 이동은 가능은 해요. 근데 정말 드문 일이에요. 필러 이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 인젝션이 됐던 경우인 거예요. 이 피부층이 레이어가 있잖아요. 에피더미스, 더미스, 서브큐, 머슬. 분명 이 사이 어딘가에 넣게 되는데 이 층 안에서 이동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논문이 요즘은 많아요. 필러 이동이 걱정됐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유명한 경우가 가슴에 필러를 했을 때 그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다른 부작용이 생겼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저는 특정 부위에서 그렇게 대용량의 필러를 넣는 거는 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 경우는 사실은 HA 필러가 아니었어요. 아쿠아필링이라는 필러였었죠. 그걸 필러라고 하니까 그걸 다 히알루론산 필러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오해를 또 사게 되는 거죠. 그 아쿠아필링 같은 경우는 성격이 완전 다르거든요.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딱 균일화된 포장된 소세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맥스봉이 넣어져 있으면은 걔는 옆으로 퍼지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딱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맥스봉을 제가 딱 누르죠? 그러면 그 모양대로 쭉 가요. 근데 히알루론 필러는 그러지가 않아요. 이거는 물성학적 특성이 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되게 욕을 먹을 거예요. 왜냐면 다들 이제 필러 이동한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환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사 동료 선후배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저 13년 동안 필러 이동하는 거 정말 거의 못 만났어요. 환자분이 이제 시술 후에 고민돼가지고 컴플레인 오면 이거 필러 이동한 거예요. 필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드문 경우에요. 가능성은 있어요. 과학이니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죠. 근데 그게 흔하냐 아니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무작정 그게 나쁘다는 듯이 포장을 해버리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 그렇게 치부해버리게 되잖아요. 제가 만나는 필러 이동 경우는 흔하지 않다. 제가 내린 결론과 지금까지의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필러 이동이 걱정되면은 그 필러 이동을 피하는 테크닉과 제품도 중요해요. 그럼 디자인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거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이제 많은 경험과 많은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은 핸들링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우려스러운 점을 사실은 다 커버하고 교정해야 되는 게 저희 인젝터 의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장점이 있는 시술이고요. 이마필러 하고서 이제 막 이동된다 이런 얘기 또 많이 듣거든요. 이마필러 한데 지금 여기 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근데 이마필러 하고 나서 이동됐다고 오는 경우는 이마필러 처음에 되게 매끈하게 예쁘셨대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여기는 빠지고 여기만 불룩해져서 오세요. 그거는 여기는 먼저 빠지고 여기만 남은 거죠. 그건 이동이 아니죠. 많이 주입됐던 부위는 그만큼 더 살아있고 적게 주입됐던 부위는 그만큼 먼저 빠진 거죠. 필러 시술을 똑같이 같은 부위에서 해놔도 그 부위에서 먼저 빠지는 부위가 있고 덜 빠지는 부위가 있어요. 그건 움직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